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국내 유류 보조금 도입을 명확히 배제했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유가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재무부로부터 받은 최신 보고에 따르면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 상승할 경우 뉴질랜드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가격이 리터당 10센트가량 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 장관은 지난주 유가가 약 $10 상승했으나 여전히 등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경우 정부가 유류 보조금을 고려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국제적인 사례를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전 정부가 유류 보조를 시행하며 겪은 어려움을 지켜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임 노동당 정부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생계비 위기에 대응해 리터당 25센트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당 크리스 힙킨스 대표는 구체적인 비판을 피하면서도 당시 상황은 현재와 비슷했으며 노동당은 국민을 위해 유류세를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곳의 주요 시중은행이 올해 뉴질랜드 주택가격 상승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비엔젯 은행은 올해 주택가격이 연간 기준으로 2%에서 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전망치인 5에서 7%에서 하향된 수치이며 올해 말 주택가격 수준이 2020년 중반과 유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비엔젯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크 존스는 금리가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시장 회복세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신중한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단기 모기지 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고정금리 대출은 여전히 장기 선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은행인 ANZ도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 전망을 기존 4.5%에서 2.5%로 낮췄습니다. 2026년 전망도 5%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금리 하락과 대출 조건 완화로 거래량이 장기 평균 수준까지 회복되고는 있지만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격 상승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지 않은 주택 재고는 지난 10년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수자들이 더 많은 선택권과 협상력을 갖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존스 이코노미스트는 수요가 중반 이후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공급 과잉 해소에는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공부, 무료로 영어를 배워보세요. 다이나스픽,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태완안가 오 아우테아루아에서 시작하는 무료 비즈니스 6개 과정을 안내합니다. 5번째는 Certificate in Project Management 레벨 4입니다. 프로처럼 프로젝트를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관리해보세요. 실습 중심의 과정으로 기획, 일정 관리, 디지털 도구 활용까지 한 번에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서 나만의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리더가 돼보세요.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일반의 GP와 간호사 실무자 널스 프랙티셔너가 곧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ADHD 환자들이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기까지 긴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ADHD는 주로 정신과 전문의나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통해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문의 인력이 부족하고 환자 수요가 많아 진료 예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ADHD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GP와 간호사 실무자들이 ADHD 관련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고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ADHD 진단과 약물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건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들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정부가 쿡 해협을 운항할 철도 연계 여객선을 구매하겠다고 발표하기 3주 전 해당 여객선 구매를 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3월 31일 노후된 현 선박들을 대체하기 위해 2029년까지 인도받을 새로운 인터 아일랜더 여객선 2척을 구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니콜라 월리스 재무장관이 2023년 이전 정부의 아이렉스라는 이름의 대형 여객선 계획을 철회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3월에 발표된 이 선박들은 길이 200m이며 철도 연계 기능이 있어 화물 열차를 선박에 바로 싣고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정보법을 통해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단 20일 전인 3월 10일 재무부는 철도 연계 기능이 없는 선박 구매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재무부는 해당 옵션이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더 저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부 또한 철도 연계 여객선 구매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작년에는 장관 자문단이 정부의 철도 비연계 선박 2척을 구매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선소 및 항만과의 계약 협상을 주도하기 위해 3월에 설립된 페리홀딩스 컴퍼니는 철도 연계 선박 구매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피터스 장관은 재무부의 조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재무부는 피터스 장관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에스닉 커뮤니티 민족 공동체 장관은 토요일 데스티니 교회의 행진에 대해 경악했다며 그것은 키위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토요일 데스티니 교회 신도들은 오클랜드 퀸스트리트를 행진하며 외래 종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브라이언 타마키는 이 집회가 기독교 국가를 되찾기 위한 영연방 십자군 운동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개의 깃발이 불태워졌으나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진화됐습니다. 마크 미첼 민족 공동체 장관은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는 해롭다며 교회 및 그 연관 단체들의 혐오스러운 언사와 행동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시모업 총리 대행은 토요일 시위에 대해 키위답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브라이언 타마키의 여러 태도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으며 핵심적으로는 그것들이 배타적이고 포용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키위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6원 72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4원 88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8원 56전입니다.